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7년에 31살 권범규입니다. 저는 요리 경력 10년 차이고 이름은 서진국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동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님이 승우아빠 채널을 보시다가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한번 신청을 넣어보자 하는 마음에 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요식업계가 급여가 되게 적고 좀 힘든 굳은 일도 많아서 이 월급으로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나 해서 이제 창업을 한번 저희도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기본 닭도리탕하고요. 그리고 간장찜닭, 곱창닭 이렇게 3개 준비했습니다. 이제 닭도리탕이라는 메뉴 자체가 모든 고객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좋아할 만한 메뉴라고 생각을 해서 맛에 있어서 튀지 않는 이제 조금 대중적인 맛에 조금 비중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맛을 레시피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업 인큐베이터 첫 편인데 닭볶음탕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신 예비 이제 사업자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첫째 날이니까 아무래도 기획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거 서류로 좀 검토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 이 서류를 잘 한다고 좋은 식당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 가지 시야에서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셨을 때랑은 나중에 대처하는 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실패를 줄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서류 검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난 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오래 근무한 친구들이고 또 제가 많이 봐왔고 한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지만 이번 편 같은 경우, 본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레스토랑 엄청나게 많이 운영할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키친마이라는 잘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시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편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른 분들의 의견, 다른 셰프님들,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 창업 인큐베이터의 목적은 실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다. 제가 다 비워가지고 이거를 이대로 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순한 맛이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12월 말까지는 들어가 있어가지고 1월부터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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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호세요. 지난 편은 약간 직원들이랑 한 거여가지고 예. 두 분이 같이 그러면 동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예. 실제로 뭐 알고 계시던 사이인가요? 전에 같은 직장을 다녔었고요. 아, 같은 직장 동료. 예, 원래는 상사였고요. 네. 예, 제가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뒤늦게. 왜 원래는이에요?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같은 위치에서 더 이상 상사가 아니다. 아, 그런 차이는 없다. 그죠? 그럼 의견을 동등하게 내시는 걸로? 예, 예. 그러면 이제 관련된 업종에서 뭐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받은 걸로는 네. 닭볶음탕 전문점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다니던 직장에서 이 메뉴 그대로 했었어요. 그대로 예, 네. 그래서- 잘 됐었나 보죠? 예,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메뉴 개발은 직접 두 분이 하신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조합은 되게 많네요. 한 분은 원래 메뉴 개발을 하셨던 분이고 예, 서비스 하셨던 분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 닭볶음탕이 되었을까요?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일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예, 그 메뉴를 되게 많이 해봤고 접해봤고,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그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메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거의 와서 한 3-4시간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더 디테일한 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직원들이랑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르고 준비를 많이 좀 해오신 게 느껴져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고민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했기 때문에 창업 준비를 꽤 오래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조리는 누가 하시나요? 진구님이요. 진구님께서 네. 메뉴 개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조리도 워낙 잘하셔서. 워낙 잘하셔서. 예. 하긴 뭐 개발하면은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거니까. 시간 한번 재야겠다. 잠깐만.
곱창 칠게요. 특징이 1인 닭도리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인가요? 1인 닭도리탕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서 저희가 그것도 생각하고 개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네. 닭도리탕 가격이 1인 닭도리탕 9,500원이거든요? 예, 이렇게 파셔도 돼요? 예, 저희가 다 생각하고 짰습니다. 이게 그리고 닭 종육이 250g이 들어가는데 9,500원이거든요? 괜찮으신 거죠? 예,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거를 받고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250g 이상 들어가면 기본 시작가가 12,000원이거든요? 그게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렴한 컨셉. 저렴한 가격? 예, 몸을 녹이셔야 될 건데요? 예, 맞습니다. 각오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미당매로 해본 적도 많아가지고. 순살이네요? 왜 뼈로는 안 하세요? 뼈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순살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순살 닭도리탕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서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죠? 3, 4년 전입니다. 3, 4년 전이죠? 지금은 순살 닭도리탕이 엄청 많아졌어요. 배달앱 키시면은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 예, 그때에 그죠? 비해서 많아지긴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아졌죠. 예, 왜냐하면 뼈를 파시고 순살을 따로 파시면 순살이 조금 더 가격이 올라도 괜찮아지거든요. 아, 제가 요거 며칠 전에 감자탕 집을 갔는데 네. 기본 감자탕이 9,000원인 거예요. 예. 옆에 순살 감자탕이 10,000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순살만 시키는 거 있죠. 아, 그러면서 별로 비싸다고 안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이 9,000원이니까 약간 그런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순살을 파실 거면 뼈를 차라리 9,500원에 파시고 순살을 1,500원 하시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장사를 했을 때 그 브랜드가 조금 잘 된다고 했을 때 유사 경쟁 업체들이 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닭도리탕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런 생각에 싼 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으신 상권은 어디예요? 여러 지역을 지금 조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1인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이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포 쪽에 골목골목에 이제 그런 빌라들도 많고 그런 데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홍대에 가까운 마포인가요? 아니면 여의도에 가까운 마포인가요? 홍대에 가까운? 예. 홍대에 가까우면서 혼자 살거나 직장인이면은 결국은 나이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네요. 예, 맞습니다. 주타겟은 예. 한 20평 매장에 테이블은 24석 정도 보신다고 했는데 네. 홀서빙을 직원을 두실 건지. 저희가 둘이서 최대한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잘 돼서 손님이 몰리고 하면은 설거지나 그런 파트타임. 쪽으로 이제 알바 파트타임으로 구해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바쁠 때 파트타임은 되게 안 구해지긴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거 약간 알바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 할 거면은 그냥 정지원하고 돈 더 받겠다. 약간 요새 그런 지원자들이 많아서 예. 완성된 음식이 이제 담겨져가지고 나가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조리를 해먹는 스타일인가요? 각 인덕션을 설치를 한 다음에요. 닭고기만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덕션 냄비에 옮겨서 조금씩 끓여 드시면서 뭐 사리 추가도 해 드시면서.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러면은 1인 닭볶음탕인데 네. 한 테이블에 인덕션이 2개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명, 3명이 오시면은 조금 더 큰 냄비를 준비를 해서 근데 둘이 다른 걸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럼 인덕션이 2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그까지는 예, 그럼 생각을 한 더 해봐야 테이블에 될 하나씩 하면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인덕션 관련해서는 이제 각 테이블당 다찌 형식으로 1인 1테이블로 그렇게 갈 예정이고요. 두 분이서 오셨을 때 각각 1인 테이블 앞에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메뉴들을 1인분씩 따로따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기획서에 막 광고비도 책정을 해 두셨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어떤 광고를 하실 계획이세요? 처음부터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갑자기 지출해야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잡아두신 빼놓습니다. 거다. 예. 배달은 안 하시나요? 할 수는 있는데 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약간 너무 번잡할까봐. 네. 그래서 일단은 홀만 운영해 보다가 배달까지 손 쓸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는 시작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배달이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요새 배달 앱 보면은
1인분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예. 사실 닭볶음탕은 보통 배달로 시키면 기본이 막 15,000원 아니면 막 2만 원대가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네. 프로 2인분으로 오는 데가 많고 지금 이 가격대면 배달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배달하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 광고비로 책정하신 거를 배달 어플 수수료 같은 느낌으로 돌려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광고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영업 계획이 지금 연중 무휴거든요. 예. 이거는 웃으시는데 이건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수정이 이거는- 필요한가요? 예. 이거는 어떻게 안 쉬면서 일할 수가 있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예. 빨간 게 2개가 나오네요. 2개가 다른 건가요? 이거는 곱창 들어간 아, 곱창이고요. 곱돌이탕. 예. 곱창은 그러면 받아서 쓰시는 거죠? 예, 돼지곱창 완제로 받아서. 이거 단가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인 게 그죠? 저희가 일단은 예전에는 곱창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네. 예, 근데 그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메뉴가 닭도리탕, 매운 닭도리탕, 묵은지 닭도리탕, 곱도리탕, 찜닭, 닭곰탕, 닭게장이잖아요. 예.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맥락이 맞는데 닭곰탕하고 닭게장은 예. 좀 따로 노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의 이 취향을 좀 네. 다 잡고 싶은 마음에 네. 좀 매운 거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그런 분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로제닭하고 마라닭 요즘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추가로 넣고 닭곰탕이나 닭게장을 좀 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사실 요새 잘 팔리는 건 로제랑 네, 마라거든요. 어딜 가나 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곱돌이탕을 빼고 그런 거를 더 추가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가 피드백을 하고 계신데요. 너무 좋은데? 얘가 조금 오래 걸리네요. 찜닭인가요, 얘는? 예. 간장 닭도리탕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좀 뭔가 갑자기 혼자 찜닭이 들어오니까 조금 약간 소외감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예. 얘가 나오는 데는 18분 정도가 걸렸네요. 조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조리가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찜닭이 조리 시간이 더 오래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나오지 않으면 매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그리고 분명 손님이 꽉꽉 차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왜냐하면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면 좀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제일 자신 있으신 메뉴는 어떤 건가요? 아마 가격 대비 음식 맛을 생각했을 때는 기본 닭도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매일 먹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곱창 냄새 나네요. 그것 때문에 들깨 넣으신 것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곱도리탕은 곱창을 계속 주기적으로 팔아가지고 곱창이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장사를 하게 되면 안 팔려가지고 남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날에 써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진짜 이제 한번 먹고 되게 가격 평판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비위가 엄청 좋은 편이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민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완전 노노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곱창 냄새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처음부터 저희가 이 몇 년 사이에 저희가 쓰던 제품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빼야겠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기본적으로 메뉴 개발을 많이 하셔서 맛있게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이 고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 음식 자체가 되게 매운맛도 더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닭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하면 많이 느끼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잡으려고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장사가 다질지지는 않잖아요. 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닭도리탕 9,500원인데요. 저는 여전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서 가성비인 거를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나 우리 가게만의 특징으로 잡으시려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코스트를 잡으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코스트가 살짝 높긴 합니다.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코스트가 높아지면은 진짜 박리담회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손님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까 찜닭 같은 경우는 거의 20분이 넘게 걸렸잖아요. 톱니바퀴가 잘 안 물리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제로 열었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가져가는 돈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높은 코스트인데 매출도 약간 최대치로 잡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가격이 낮은 음식이 9,500원이고 제일 비싼 음식이 지금 12,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객단가를 15,000원으로 잡으신 게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떤 기준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9,500원짜리를 이제 고객님들이 주문을 했을 때 네. 사리 추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닭도리탕이라는 메뉴 자체가 술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모든 고객님들이 다 주류를 먹진 않겠지만 10명의 손님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도 주류랑 같이 먹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예, 객단가를 조금 그럼 그렇게 몰래 잡았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000원은 좀 높고요. 11,500원이나 12,000원 정도는 그래도 수용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리가 들어갔을 때나 조리를 시키셨을 때. 근데 밀고 나가는 메뉴가 9,500원, 1,500원인 상황에서 객단가 15,000원은 조금 갭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150%니까요. 요거는 조금 낮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주식 매출은 90%로 잡아가지고 120만 원을 잡으셨고 주말 매출은 17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그 전에 일을 했던 곳에서의 어느 정도 평균치로 주말이 평일보다 한 20-30%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메뉴를 하셨었나요? 혹시 그때 이 데이터를 얻으신 매장 같은 경우에는? 샵앤샵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뭐 야식집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찌개 브랜드도 했었고 닭도리 브랜드도 했었고 파스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다 그런- 샵인샵으로? 네. 근데 그럼 배달 매출이 더 높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하시려면 배달을 하셔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파시는 게 닭도리탕인데 홍대 합정상권에서 주말에 닭도리탕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을까 주중에 오는 사람이 많을까를 봤을 때 저는 주중이 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회사원들 상대로 하신다면 주말에 갔으면 아무래도 다른 걸 먹으러 홍대를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홍대는 진짜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 곳이라 가지고 굳이 닭도리탕을 먹으러 홍대를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로 먹기에는 정말 좋은 메뉴긴 하지만 주말에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좀 더 폭발적으로 가려면은 메뉴 자체가 좀 더 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제 닭볶음탕, 마라 닭볶음탕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림 닭볶음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림 닭볶음탕을 하시면 바질 페스토 있죠. 그거 넣으시면 바질 크림 닭볶음탕이 또 메뉴가 나오거든요. 약간 좀 무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어그로 메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매장은 하나라고 있지만 창업 컨퍼런스나 이런 걸 엄청 많이 다닙니다. 특히 배달 쪽에서 하는 창업 컨퍼런스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바질 크림 닭볶음탕 같이 생각해 봤을 때 뭐야 라고 하는 게 있는 매장이 없는 매장에 비해서 그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그로 쓴 메뉴가 너무 없지 않나. 특히나 이제 상권 자체가 되게 트렌디함을 따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로제나 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가 피드백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 들어가셔야 되고 크림 닭볶음탕 이런 거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거고 왜냐하면 아까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닭곰탕을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이왕 닭볶음탕 전문점이 되려면 크림 닭볶음탕도 충분히 먹히지 않나.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거를 개발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본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뭐 양념을 더 넣는 것만으로 해서 충분히 바라이티 가져갈 수 있는 거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하거든요. 창업박람회 이런 데 가시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메뉴 쭉쭉 뽑아내는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준비하는 재료는 그대로지만 몇 개만 더 추가해서 쭉쭉 늘릴 수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메뉴를 다 똑같다가 마지막에 요거 한 스푼 넣으면 메뉴 바뀌는 거 그런 거 진짜 꿀 메뉴여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더 늘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리 시간이 좀 깁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면 기본 베이스를 2개 정도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매운 닭볶음탕용으로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것과 기본 양념만 돼 있어가지고 맑게 한 거 2개로 미리 조금 익혀 놓을 것 같아요.
닭을 한 80% 정도 미리 기본 베이스 소스에다가 끓여놓은 거를 거기에다가 추가 부재료들을 넣고 볶아가지고 거기서 향을 조금 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메뉴 나오는데 10분 밑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저는 이상적인 게 한 8분 정도에서 끊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꼭 생닭 상태에서 조리를 해야 하면 베스트 맛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갈비찜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조리한 거를 다시 데워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닭볶음탕도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닭 정육을 쓰셨기 때문에 가슴살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비싼 닭 정육을 쓰신 거라서 그렇게 해도 실제로 1시간 끓인 것과 2시간 끓인 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 나갈 때 빨라지고 그러면 주방에서 쓰시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기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나갈 것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매운 거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매운 베이스에다가 마라 소스 추가로 마라가 나올 수 있고 크림을 추가해서 로제가 나올 수 있고 일반이 나올 수 있고 묵은지 같은 걸 추가해서 묵은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라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운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신선도 유지에 더 좋을 거예요. 미리 조리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생닭을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는 것보다 산패도가 훨씬 더 천천히 상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늦게 들어가는 후발이잖아요. 먼저 자리 잡고 하는 데보다는 조금은 달라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메인 메뉴가 9,500인 거는 이거를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 가격 찬성입니다만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뼈를 넣어가지고 뼈를 9,500하고 순살을 1,500 이것도 고민해 보실 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제 닭은 저희가 지금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마라랑 크림이랑 바질이 들어간 신메뉴 말씀해주신 이 세 메뉴를 메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여기를 연중 무휴로 하실 건가요? 하루라도 고정 유무를 둬야 된다라고 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아, 혹시 결혼 안 하셨나요? 네. 아, 이게 티가 나요. 왜냐면 저도 결혼 안 했을 때는 안 쉬고 했습니다. 아, 저도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가족이 생기면 아무래도 챙겨야 되잖아요. 네. 네, 식구다 보니까 쉬셔야 돼요. 결혼을 안 하셔도 쉬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안 쉬면 되게 별로입니다. 삶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음식을 하실 때도 막 하실 거예요 아마. 한 2달 정도 안 쉬시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지 그냥 막 이러면서 그게 될까봐 그게 이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업에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쉬셔야 되기 때문에 쉬시는 걸 가정해가지고 숫자적인 거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객단가가 좀 조절되는 부분이 있고 매출을 좀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지금보다 순이익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메꿔갈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순이익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절을 하셔도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레스토랑이 연중 무휴로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다른 곳들에 비해서 인력이 1.5배에서 1.7배까지 많아야 운영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분을 더 고용해야 연중 무휴가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운영하신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한 거죠. 요식업은 서비스업이잖아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야 지금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몸을 불태우면서 일한다는 거 불가능. 연중 무휴 하려면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깡으로 하는 거 불가능.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매출이 줄죠. 주 5일 근무를 하면 여러분 30일 기준으로 8일이 빠지거든요. 25%가 넘어요. 그만큼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매출을 25% 올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계산하셔가지고 손익 계산을 짜셔야 된다. 근데 그런 게 고려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안 쉬고 둘이서 해결 가능. 왜냐하면 나는 열정 있으니까 하다가 고장 납니다. 100%. 저희가 다음 주면은 저희 고객을 상대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3개가 나갈 순 없고 정말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요즘 팔릴까라는 메뉴를 테스트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닭볶음탕을 내셔가지고 하면은 맛있다 맛없다 밖에 피드백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아무래도 닭볶음탕 전문점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플레이를 많이 해야지 룸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거를 테스트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고객분들한테 테스트할 때는 일반 닭볶음탕이나 찜닭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메뉴가 있다면 그런 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게 될
그런 상권에서 이게 20대, 30대 층을 상대로 먹힐까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테스트로서는 의미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주신 음식 다 맛있게 먹었지만 요거 말고도 가게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조금 특이한 메뉴를 하나씩 개발하셔가지고 뭐 여기 있는 거 하나, 그거 하나, 아니면 특이한 거 2개. 아무래도 조리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해보니까 예전에는 홀 운영을 안 해봤거든요, 그 메뉴로. 그래서 많이 늦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다음 주는 그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서비스 나가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피드백 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실제로 창업을 하셨을 때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사하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분들의 말이 정답일 일 없겠지만 항상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가장 긍정적인 한 가지는 자가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가 피드백이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것도 충분히 돼 있다는 얘기고, 아까 제가 이제 마라랑 로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곱돌이탕보다 저는 이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미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 이게 앞으로도 장사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하시면서 자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장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수습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이원희 셰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전 지금 프로세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 사람이 너무 놀아. 마라탕이 나오고 있어, 마라탕이. 이거 좀 덜어야 돼요. 손을 잡을 데가 없어. 바질크림에서 신맛 나는데 음식에 대해 의심이 나왔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협업 못 하겠는데요? 좀 배신당한 느낌이긴 한데 기대가 크면 확실히 이게 심하게 오는구나.